쭉. 오, 이런 거 보였어요? 놀래라. 알리오 올리오 집에서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마늘이랑 올리브오일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면 꼭 하나 빠진 맛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책에서 본 레시피대로 했는데 그냥 기름 범벅 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 중에 딱 하나만 넣었더니 밍밍한 맛이 사라지고 달큰한 감칠맛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그 비밀 재료랑 여러분들이 자주 실패하시는 그 포인트 한 가지까지 정확하게 제가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쉬운 레시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소독 좀 먼저 한번 하고 깨끗하게 알콜로 소독은 다 했고, 자, 오늘은 조금 빨리 준비를 해볼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서울로 또 출장을 가야 돼서 조금 따닥따닥 해야 돼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냉장고 털이를 좀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냉장실에 양배추도 좀 남아있고 마늘을 샀어요. 쪽파랑은 이거 산 건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오늘 보시고 나도 이거 따라해봐야지 구매하지 마시고 재료 준비를 좀 할게요. 도마스. 오늘은 심플 파스타를 할 건데 마늘을 좋아하니까 16개인데 15개로 할게요. 왜냐면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꼭다리 좀 따야 되니까. 마늘 이거 꼭지 따라고 하면 왜 꼭지를 따냐고 하시는데,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 꼭다리부터 상하기 때문에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배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감이 안 좋아요. 식감이. 심플 파스타를 할 건데 그때 알려드린 것처럼 심플 파스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마늘의 속에 있는 싹을 제거하고 해야 돼요. 항상 씻어가지고 절반씩 다 나눈 다음에 한 번에 제거할게요.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한 가지 작업을 한 번에 쭉 이어가시는 게 좀 편합니다. 자르고 싹 빼고 자르고 싹 빼면 두 가지 일이잖아요, 행동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늦어요. 싹 끝에 쪽만. 지금 얘는 녹색 부분을 하나도 안 자랐기 때문에 이 하얀색 부분만 이렇게 제거해주면 돼요. 오늘은 심플 파스타라서 원팬 파스타로 할 생각이거든요. 원팬으로 할 때는 특히나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빼줘야 됩니다. 자, 다 뺐어요. 오늘도 마늘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게요. 처음에 볶을 거는 좀 자르고, 두꺼운 거는 좀 자르고, 아닌 것들은 어차피 오늘 저희 피디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4인분 정도 할 거거든요. 마늘 15개 했었죠. 자, 이렇게 처음에 볶을 거만 따로 좀 놔두시고, 마늘 이렇게 찹 치실 때 끝까지 치려면 어려우니까 이쪽 앞쪽만 찹을 치시고 뒤쪽은 그냥 갈아버리세요. 굳이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칼질 연습하라고 막 심하게 하진 않잖아요. 굳이 셰프들 따라한다고 하다가 손 베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손을 하도 많이 배워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칼질을 막 셰프처럼 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면 맛은 더 있죠, 확실히. 근데 일반 분들 따라 하시다가 손 다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은 과감히 패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근데 손을 다칠 확률이 크다.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저희가 직원들 교육시켜봤을 때 손을 안 베이면서 이걸 마스터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못 봤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연습을 할 때 손을 많이 베었었고, 저희 직원들도 예전에 손을 하도 많이 베이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분명히 한두 번은 베일 거니까 적어도. 근데 베일 걸 왜 합니까? 안 해야지. 저도 이거 하면서 좀 조심히 하잖아요. 원래 칼질할 때 그렇게 조심하는 편 아닌데 저도 하다가 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제가 뭐 요리를 다 잘한다고 안 태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태울 때도 있고 간이 좀 덜 맞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그냥. 그리고 맛을 좀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마지막에 섞어줄 거니까 이거까지 할게요. 칼질이 너무 힘드시면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이렇게 마이크로플랜, 이걸로 가는 거죠. 마늘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미슐랭이라든지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은 마늘의 입자가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갈았습니다. 간마늘 쓸 때도. 근데 이것도 손배일 수 있어요. 이거 갈았으니까 아까우니까 마지막에 넣을게요. 저는 웬만하면 안 버리니까. 자, 이거는 갈아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마늘 자른 거만 접시에 담아두고, 칼은 바로 씻어서 끈적한 게 나오기 때문에 마늘에서 바로 씻어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늘 소스 만들어야 되는 거는 푸드시터 갖고 와서 푸드시터에 마늘 다 넣어주시고, 싹싹 넣어주시고, 드레싱 오일입니다. 마지시머 드레싱 오일 있어야 돼요. 4큰술 넣을게요. 아예 넉넉하게 4큰술. 잠깐만 놔둘게요. 잠깐만.
그리고 쪽파는 되도록이면 한번 답 꺼내셔가지고 두께가 좀 비슷한 걸 고르세요. 두께가 좀 비슷한 걸 골라가지고 요리하는 게 오늘은 팁이거든요. 얇은 거를 할 거면 얇은 걸로 하고 두꺼운 걸로 할 거면 두꺼운 걸로 해야 돼서 그래도 좀 비슷한 걸로. 이것까지는 비슷하고. 오케이. 6뿌리 정도 할게요. 6뿌리. 쪽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오늘 쪽파는 씻으시고 중요한 게 물기를 싹 닦아주셔야 돼요. 그냥 잘 털어주시던지 이렇게 털어가지고 물기를 정확하게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씩 잡아가지고 되도록 물기를 제거를 해야 된다. 쪽파는 딱히 손질할 게 없이 제일 끝부분 흙 있는 부분은 좀 자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따라해 보시면 아실 텐데 오늘 요리 같은 경우는 쪽파를 잘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맛이나 향이 안 납니다. 신기하게. 저도 이걸 처음에 개발할 때 굉장히 신기했어가지고 나중에 따라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시고 좀 펼쳐놔야 좀 마르겠죠. 이 줄기 부분이랑 이 부분이 나눠져야 됩니다. 조그만 것들은 마지막에 놓든지 할게요. 냉장고 파먹기 할 건데 채를 쓸 겁니다. 항상 양배추 채 썰 때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자르실 수 있을 정도의 두께로만 자르시면 됩니다. 당겨치기죠. 이거는 살짝씩 뒤로 이렇게 당겨치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치는 게 아니라 뒤로 당겨치는 거. 지금은 슬라이서를 쓰기 때문에 원포인트 그립으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셰프 나이프로 썼으면 원포인트 그립이 아니겠죠. 냉장고 파먹기라서 양배추도 들어가는 거지. 오늘도 보시면은 평상시에 제가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테크닉이 몇 개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는. 근데 또 저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양배추 잘라진 것도 넣으시고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네요. 저는 올리브가 좀 있어서 올리브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올리브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올리브 없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올리브는 가볍게 슬라이스 할게요. 절임이 돼 있는 거라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짜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면 삶을 때 같이 넣어가지고 짠기를 좀 뺄 거니까 올리브 넣어주면 향이 좋으니까. 제 손에는 이렇게 슬라이서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시미 같이 생겼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칼질이 나오는 칼이에요. 올리브도 다 잘랐고 칼 바로 씻어서 매번 얘기하는 거 엔드그레인 도마도 씻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기를 잘 닦아서 넣으셔야 된다. 항상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진짜 체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또 어느샌가 돌아가 있다니까요. 예전으로. 자, 이제 쿠킹을 시작해 볼까요? 얘는 좀 이따가 면 삶을 때 할 거니까 우선 면을 삶아야죠. 오늘은 원팬으로 할게요. 쉽게. 가장 먼저 향을 낼 거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쪽파예요. 쪽파. 우선 팬에 불 켜시고요. 중불로 달구시고 팬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굳이 강불로 데울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중불이고 이제 열이 아주 살짝 올라왔거든요. 이때 불을 줄이신 다음에 가열 요리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큰술 넣었어요. 그리고 좀 배열을 잘 해주세요. 쪽파의 배열을 일렬 종대라고 하나?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꺼운 부분은 두꺼운 부분끼리만 우선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파전하듯이 약간 해물파전 하듯이 이렇게 우선 한번 먼저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블루베리 와인 소금 살살살 뿌려주시면 감칠맛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러면서 이 한쪽 구석에다가 마늘을 살짝 넣어가지고 같이 향을 낼게요. 오늘 쪽파는 향을 내는 것보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 굽듯이 스테이크 굽듯이 마이야르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기가 없어야 돼요. 마이야르 효과를 잘 내시는 게 요리를 잘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늘이 타버리면 안 되니까 마늘을 살짝 노른빛까지만 익혀가지고 뺄 거거든요. 오늘은 원팬에서 끝낼 거라서 마늘을 너무 많이 익히면 물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향 빼고 나서 뺄 거라서 중요한 거는 이 쪽파를 뒤집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실 때 보면은 기름이 안 튈 수는 없잖아요. 바로바로 닦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살짝 들어보았을 때 오케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를 딱 들어보았을 때 이렇게 지금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좀 빼가지고 이렇게
살짝 갈색빛이 나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진한 갈색이면 더 좋고, 이 정도면 충분해가지고, 그러면 쪽파가 풍선처럼 부풀 거거든요. 쪽파가 갈색으로 이렇게 익으면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도 갈색빛이 되기 전에 꺼내 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수고스럽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꺼내 주시는 게 더 맛있어요. 뭐 안 꺼내고 계속 익히실 거면 익히셔도 되는데, 좀 더 맛있게 먹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로 익혀가지고 마늘을 꺼내게 되면 마늘도 매운맛이 다 빠져 있겠죠. 어느 정도 얹어 주시고, 자, 이제 파를 익으면 놔둬야 되니까 접시나 준비하시고, 자, 이제 이 정도까지 색깔이 났으면, 이 정도까지 그러면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쪽파 넣어야죠. 또 열이 좀 올라왔을 거니까 빨리 될 거예요. 이번에는 꼬다리까지 딱 넣어버리세요. 아까우니까. 우리는 남기지 않죠. 자, 이때 만약에 물기가 많았다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도 안 나오고. 여기에다도 소금을 살짝 뿌려야겠죠? 블루베리 와인 소금 살짝, 반 꼬집도 아니에요. 많이 안 뿌렸습니다. 역시 이 쪽파 작업을 할 때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튀어요. 정말로 이거는 뭐 안 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은 엄청나게 맛있는 게 나온다. 말도 안 되게. 쪽파가 왜 이런 맛이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스페인 요리 중에 깔솥이라고 해요. 깔솥. 우리나라 대파처럼 생긴 게 유럽에서는 릭이라고 하는 좀 두껍고 대파처럼 생겼는데 달아요. 매운맛은 거의 없고, 그걸 그냥 숯불에다 구워 먹거든요. 직화불에다가. 그걸 깔솥이라고 하는데, 그 요리에서 이 방식이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깔솥을 먹을 때 그래가지고 맛있었으니까, 이것도 쪽파를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할 정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파로도 깔솥처럼 먹어보고 싶어서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럴 정도의 단맛이 안 나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파도 불에 겉껍질을 까맣게 태울 정도로 너무 직화보다는 잔열이 좋아요. 잔열 쪽에서 익은 거 먹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대파나 이런 파를 꼭 구워가지고 가니쉬로 먹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가 없나? 가스가 없어요. 역시 한번 가열을 하면 이게 좀 켜지는데 처음엔 안 켜진단 말이죠. 이 끝부분은 금방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쪽파 향도 배었고 마늘 향도 배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색으로 마이야르도 다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거 꺼내시고 여기에 양배추를 넣어가지고, 양배추도 약간 색깔이 좀 나게끔 볶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굽듯이 볶을 거라서 막 휘젓거나 하지 마시고 색깔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오일이 모자라면 좀 더 해주셔도 되고, 펼쳐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각각 재료들의 마이야르 향을 배게끔 해가지고 만들 거여가지고, 지금 벌써 맛있겠는데. 자, 기름이 모자라서 이쪽이 약간 타듯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기름을 3숟가락 정도 넉넉하게 놔줘서. 불이 센 것 같아. 불이 세요. 한쪽이 색깔이 났을 거니까 살짝 이제 돌아가면서, 양배추도 갈색으로 색깔이 났거든요. 근데 한쪽이 향이 난 거니까 그래서 올리브 넣고, 올리브 몽땅 넣어주고, 물을 800 다 넣지 마시고 500만 먼저 넣으세요. 500만. 그리고 육수가 3개, 페페론치노가 전 좋아하니까 매운 거 6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7개 정도. 자, 여기에 이제 면을 드시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자, 저는 조금 넉넉하게 잡을게요. 면을. 이렇게 안 잠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면이 안 잠기면 물을 넣어야 돼요. 네, 잠겨야 돼. 다 넣을게요. 1리터까지 넣어야겠네. 1리터까지. 이게 팬이 오목하다 보니까 물을 1리터 넣으세요. 4인분입니다. 4인분 저는. 그리고 아직 소금은 안 넣었는데, 소금은 2꼬집 정도, 3꼬집. 이제 연두를 좀 넣을까요? 연두를 반 큰술만. 우리 아직 이거 안 넣었습니다. 면에서 약간 전분기가 나왔을 때 이 면수를 한 국자만 넣어가지고 갈 거라서. 이제 뭐 얘 끓을 때까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참에 후추도 좀 넣어 놓을게요. 마지막에 또 까먹으니까.
지금 넣고 나서 마지막에 또 넣어야 맛있죠. 간을 조금 보고. 맛있어요. 소금만 한 꼬집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끓으니까 숟가락을, 국자 쓰면 설거지 생기니까 숟가락으로 할게요. 설거지를 최대한 줄여야 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늘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마늘 소스가 이렇게 뽀얗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번에 이거 알려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업장에서도 마지막에 킥으로 저렇게 쓰긴 하는데 자주 쓰이는 그런 건 아니고, 업장에서 저런 거 만드는 건 일이 아니니까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저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훨씬 간 잡기가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 간 잡는 게 편해야 되니까. 자, 여기 아까 마이크로플랜에 갈아 놓은 거 조금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넣어버리고. 알뜰살뜰하네요, 진짜. 불을 좀 줄이시고 간을 한번 다시 보고. 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이 이 정도인데 이거 다 완성되면 얼마나 맛있을까. 와우. 물을 또 한 500 넣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덴테를 안 좋아합니다. 완전히 좀 잘 익은, 퍼지지 않았지만 잘 익은 면을 좋아해서. 알덴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에서 한 1-2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 4-5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지금도 육수가 입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물을 졸이기만 하면은 저희가 딱 좋아하는 템퍼리처가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엄청 맛있게 먹을 거니까 빨리 맛있게 먹고 공항 가야 되니까. 자, 버터를 한 2-30g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터가 조금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건 좀 차이가 또 있죠. 제가 알려드렸던 알리올리오는 깔끔하게 버터 안 들어간 거잖아요. 오늘은 냉털이라서 양배추 같은 경우도 약간 풋맛이 나잖아요. 볶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아우러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버터를 넣어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자, 원팬 파스타 요리라서 오늘은 굉장히 쉽죠, 지금. 간을. 와우야! 좋아요. 내 입맛에 딱인데. 솔직히 면 같은 경우도 이거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는 아리까리 하는데 하도 많이 해보니까 이 정도 익었겠다 싶으면 딱 빼면 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까. 약간 싱거워요. 그러면 소금을 한 반 정도만. 여기서 불을 좀 줄이고 마늘 아까 해놓은 거 다 넣고 식감을 만들어야죠. 여기 있는 오일도 면 넣어가지고 한번 돌돌돌 해가지고 다 내리고. 육수가 좀 줄었고 아직 조금 더 졸여야 돼요. 불 끄고, 자, 마늘 소스를 동그랗게 불 껐습니다. 다 넣어주시고. 이거 마늘 안 갈린 거 있다. 이건 매울 거니까. 지금 마늘이 하나 이거 안 갈렸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누가 로또를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재밌으니까 안 빼고 좀 놔둬야 돼요. 여기도 면을 한번 넣어가지고 삭삭삭삭삭삭 돌려서 빼면은 소스를 다 빼겠죠. 알뜰살뜰. 여기다가 이제 마늘 파인찹이라고 하죠. 파인찹 얇게 저며놓은 거. 냉털 파스타인데 알리올리오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알리올리노 페페론치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색다른 게 들어갔죠. 이제 불 껐으니까 육수하고 마지막에 넣었던 마늘 소스하고 합쳐질 수 있게끔. 오. 조금 더 졸여도 되겠어요. 물이 조금 더 있어서. 와, 지금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드레싱 오일 필요합니다.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 드레싱 오일이 오일 파스타 할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드레싱 오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 최대한. 이게 포인트니까 쭉 느끼할 것 같지만 안 느끼하죠. 한 7큰술 넣었습니다. 이제 이 쪽파를 넣어서 다시 여기에 있는 오일도 사사사사사사사사 해가지고 깨끗하게 넣어주시고. 이건 저희 피디님 맛접 시키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다. 자, 또 우리 업장식 테크닉. 오, 여러분 보였어요? 놀래라. 털잡이를 제가 덜 걸어가지고 다 없을 뻔했네. 여러분 조금 흘렀어요. 조금. 놀래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겁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시면 이런 일도 생긴다. 이렇게 양지장 할게요. 업장에서 일하면 이런 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건 아무것도. 또 그러네.
제가 핸들을 이번에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게 흔들거리네. 핸들이 흔들거려. 무거운 거는 여러분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좀 낫네. 제가 저걸 한 2년 썼더니 좀 흔들거리네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도 후추를 되도록이면 간후추로 쓰세요. 바로 간후추로. 완성이 됐습니다. 만테카레까지 완벽하게 됐어요. 정리를 해야 돼. 저기 정리 좀 할게요. 우선 앞에 놔둬버리면 저거 더러워지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항상 깨끗하게 닦아놔서 다행이다 진짜로. 야, 이거 어떡하냐.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고 시식을 해야 되니까. 아우 더워라. 오늘도 약간 타임 어택 느낌이었어요. 요새 자꾸 타임 어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아까 좀 어지른 거를 한번 닦고, 어지른 걸 한번 닦아야지 깨끗하게. 이런 실수에도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항상. 현장에서 일할 때 이것보다 몇십 배 큰 사고도 많이 쳐봐가지고 제가 진짜 사고 뭉치였어요 그때 예전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 다 이해해 주시고 한 거 보면 제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거죠.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 쪽파가 진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 맛있거든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면만 먼저. 뭐 면이야 워낙 맛있을 거니까 항상 예쁘게 말아가지고. 야, 맛있습니다. 맛있어.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쪽파 구웠다가 거기다가 다시 마늘도 굽고 양배추도 구워가지고 향에 층을 쌓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오일 파스타라고 하면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향이랑 맛이 단단합니다. 단단해. 아주 좋아요. 아주. 피디님 드셔보셔야죠. 오늘은 젓가락으로 드릴게요. 맛있습니다. 아, 떠먹어야지. 어때? 오일 파스타 같지 않지? 저번엔 되게 가벼웠잖아. 좀 더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씹는 식감이 생기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떠줄게 지금. 점심 먹어야 되잖아. 네. 의외로 저희 피디님이 많이 먹어요. 이런 거 해주면은 너무 많이 줬나 싶은데 그걸 다 먹더라니까요. 제가 눈앞에 있으면 다 먹어요. 아, 맞다. 식탐이 많다 그랬지. 먹는 양에 비해서 식탐이. 어릴 때 저희가 둘 다 좀 비슷한 게 집이 한번 어려워져 봤다 이거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약간 강박적으로 먹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아. 지금 아니면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오일 좀 더 해줄까? 네. 드레싱 오일. 이제 맛을 알아가지고 오일 맛을 좋아하더라니까요. 이래야 향이 진짜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치요. 완전 다르다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더워라. 여러분 오늘 저처럼 많이 만들면서 드림밴드 손잡이 가지고 앞뒤로 막 하지 마세요. 이게 앞뒤로랑 위아래는 괜찮은데 대각선으로 들어버리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보면 양을 많이 했더니 떨어질 수 있는 것도 보셨잖아요. 이런 것도 안전사고 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지 말고 하세요. 무거우니까.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올리브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진짜 맛있지? 근데 올리브가 짠데 이거를 끓이다 보니까 얘 소금이 빠져가지고 이게 어울리거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파스타를 만들 때는 항상 올리브 오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좀 하나씩 레이어를 쌓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저랑 알리올리오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딱 핵심 요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죠? 오일 파스타는 재료를 다 한 방에 딱 몰아놓고 하는 파스타가 아닙니다. 쪽파 먼저 굽고, 그 다음에 마늘 굽고, 양배추 색깔 내고, 그 다음에 딱 면이 들어가는 거. 각 재료가 팬에 닿을 때마다 향이 쌓이거든요. 그걸 제가 평상시에 말하는 레이어라고 말을 하든 마이야르라고 부르든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재료를 따로따로 부어서 향을 쌓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는 제 선물이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냉장고에 뭐가 애매하게 있는 날 다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버려야 되나 싶은 그런 날이요. 오늘처럼 양배추 조금, 마늘 조금, 쪽파 조금 이렇게 조금씩만 있어도 오늘 같은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 보셨잖아요. 저도 예전에 요리 막 시작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될까 싶었습니다. 쪽파 파스타? 아, 이게 뭐야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쪽파 맛에 제가 먼저 놀랐었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해봤더니 됩니다 라는 거 제가 영상 잘 만들어서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눌러
눌러주세요. 별거 없는 재료로도 이렇게 근사한 요리가 나오는 거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손쉬운 레시피가 많은 분들 식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인데, 저 혼자만 알고 있기 좀 아까운 정보들 라이브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라이브 못 보신 분들은 멤버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절마다 20년 경력 셰프가 쇼츠로 짧게 알려주는 건강상식, 그리고 매달 레시피도 이제 발송이 되니까요. 이런 좋은 혜택들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충분히 저랑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요리 등급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부담 없이 오세요. 링크는 항상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오늘처럼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가입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거 빨리 먹고 공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이동하는 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냉장고 파먹는 게 궁상맞아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요리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요리 실력을 늘려왔으니까요. 남아있는 재료 아니면 집에 있는 재료로 맛을 내려다 보면은 그 원리들을 기억하게 되고 맛들을 계속 머릿속에 상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하나 제대로 배워가셨으니까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항상 식구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 제가 로빈이 응원할 테니까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밥 한 개 잘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